아니면 교육이나 행정이나 경영이나 이 모든 거 어떻게 가능했냐? 다입니다. 사람들이 다 성공을 꿈꾸는데 사람들이 변화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성공하기도 어렵고 성공이라는 거는 현재 내가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변화의 그 수준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룰 거냐? 그런 비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변화가 힘든 이유는 결과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생이 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를 간다, 의대를 간다 하면 현재 내 위치가 그 위치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과정을 생각해야지 결과가 먼저 우선되면 무조건 좌절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과정을 만드는 걸 우리가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라는 전략 중에서 제가 했던 아주 쉬운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 옛날부터 일기를 썼습니다. 제가 의대를 가야겠다 맘먹는 순간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계속 적어 나가면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자아 효능감 이게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게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당연히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목표는 구체적인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나는 임페리얼이 된다. 나는 정말 크라운이 되겠다. 이런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목표가 설정이 되면 내가 어떻게 여기에 도달할 것인지 기획을 해야 됩니다. 스피치 능력도 내가 어떻게 갖출 건지, 그 다음에 내가 인격적으로 어떻게 내가 성숙할 건지, 우리 마케팅 플랜은 내가 얼마나 잘할 건지 기획이 있고 나는 간다는 결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뒷받침하는 거, 그거는 지속적인 습관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에, 고올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내가 왜 습관을 못 만드느냐, 그거를 먼저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습관을 못 만드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나의 목표가 있는데 현실에 내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임페리얼 가고 싶은데 현실에 내가 임페리얼 아니기 때문에 이 간격 때문에 사람들이 습관을 만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임페리얼의 습관이 나한테 오는 데는 현실의 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에 계속 내가 빠져 있으면 위에 있는 목표를 감히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한 발자국 내가 떨어져 와서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가 누군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메타인지가 필요합니다. 이 메타인지라는 것을 통해서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가 어떤 차이가 있고 내가 여기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습관을 만들어 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현재 내가 해야 될 것은 현재의 나를 미래의 나로 미는 겁니다. 계속 미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큰 바위를 굴릴 때 아무리 힘을 줘도 흔들리지 않지만 이거를 꾸준히 밀다 보면 어느 날 흔들흔들하게 되고 그게 결국은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밀어서 큰 바위를 움직여야 되는데 대부분은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현재의 나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과거의 나에 머물러 있어서 내가 받은 상처나 실패의 경험들이 나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과거의 나를 잊어야 됩니다. 현재의 나도 잊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적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모습을 적습니다. 적으면 이 노트에 적는다고 치면 이 노트는 현재의 나일까요? 과거의 나일까요? 이 내가 적은 현재의 나, 내가 적은 과거의 나는 이게 내가 현재 버리고 싶은 나가 됩니다. 그럼 나는 한 발짝 떨어져 서서 미래의 나를 보게 되기 때문에 메타인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좌절이라는 걸 생기게 되는 원인이 뭔지 아시나요?
사실 좌절은 대부분 감정 때문에 생깁니다. 두려움, 불안, 근심. 이 세 가지가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적게 되면 그 순간에 두려움, 불안, 근심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파묻혀지지 않습니다. 적어 보십시오. 제 말을 만약에 진짜인지 아닌지 테스트해 보겠다. 그럼 한번 적어 보시면 여기서 빠져나온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에서 빠져나온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회원들 중에서 멋있는 말들을 많이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적자 생존 이런 말씀 하신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적어야 그 사람은 메타인지가 생깁니다. 재밌게도 리더가 될수록 안 적습니다. 안 적는 리더는 그 순간 성장이 멈춥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리더분들은 내가 적는지 안 적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적는다면 여러분들은 성장이 멈춰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으신다면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는 멋있는 우리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 적으라고 하면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록은 딱 세 가지로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 내가 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오늘 그것을 위해서 제일 잘한 게 무엇인지. 두 번째는 오늘 살면서 내가 아쉬웠던 게 무엇인지. 세 번째는 내일 내가 여기에 새롭게 도전할 게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적는데 그렇게 부담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 셋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1번과 3번입니다. 미래의 나로 가져오려면 내가 오늘 잘한 것과 나는 그래도 뭐 한 가지 했다. 두 번째, 나는 내일 또 도전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쁘다. 그러면 1번하고 3번만 적으셔도 됩니다. 더 바쁘다. 3번만 적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3번을 적으셔야 되는데 3번을 창의적이고 재미있게 적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애터미를 이렇게 소개하고 우리 회사를 사업을 이렇게 권유했는데 계속 누군가 거절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애터미를 소개하는 습관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적으십시오. 3번, 내일은 나한테 세 번째 거부한 사람에게 내가 우리 선크림을 주겠다. 이렇게 적으시고 나서 이거를 이루시려면 애터미를 소개하다 하면서 거절 당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드디어 당신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망했던 걸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당신이 행운의 당첨자입니다. 하면서 그 선크림을 이렇게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볼 때는 황당하면서도 재미있으면서도 뭔가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3번을 창의적이고 재미있게 만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세 줄을 우리가 이게 적는데 과연 매일이 쉬울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 간절할 때는 사실 진짜 매일 했습니다. 노트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하시는 분들한테 비유를 듭니다. 우리가 의사시험을 보는데 커트라인이 70점입니다. 그러면 100점 맞은 사람과 70점 맞은 사람과 이 둘이 의사일까요? 아닐까요? 네, 정답은 둘 다 의사입니다. 꾸준히 적는 게 제일 중요하지 내가 몇 번 적었냐 이 자체가 중요한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멈추지 않는 사람이 버티는 사람이 제일 성공하는 겁니다. 버티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결과도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거창한 꿈을 꿔서 내가 얼마나 거창하게 이거를 실현하느냐가 아니라 소소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거를 이뤄 나가면 내 안에서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끌어온다. 자기 주도성이 생기려면 내가 계획하고 기획하고 시도한 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작게 내가 기획하고 시도한 거를 끌어낸다면 자기 주도성, 자기 효능감이 늘기 때문에 더 큰 꿈을 꿀 수 있고 더 크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좋은 거를 기록하고 싶어 합니다. 고대 이런 제국들의 역사책에서는 왕들이
전쟁 나가 진 건 하나도 안 기록 안 했습니다. 다 승리한 거, 이긴 것만 적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이긴 것만 적은 국가들은 다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은 실패를 전혀 나의 원동력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패했더라도 적게 되면 이 적는 이 모든 내용이 나의 토양이 되고 거름이 되지만 적기 싫으면 어느 날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그 예전에 실패했던 실패에 다시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실패가 있다. 좌절하지 마시고 적으셔야 됩니다. 내가 못했다. 못하는 날을 적으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3줄 노트를 내가 하기로 했는데 1번밖에 못 적었다.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이 나의 실패를 적어 나가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는 습관을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3줄 노트를 적기 시작하면 이게 사실 다른 사람과 소통의 도구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적습니다. 1번 55, 2번 61, 3번 1. 이렇게 적었다면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예측하시나요? 55, 61, 1.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과 맞추기 게임 해도 됩니다. 이게 혹시 뭔지 네가 만약에 맞추면 그러면 내가 뭐 선물을 주겠다. 자, 제가 생각하는 55는 나의 다이어트 목표 체중입니다. 아쉬운 거 오늘 쟀더니 60일입니다. 그럼 1은 뭐냐? 내가 내일부터는 배고플 때마다 차전자피를 1포를 먹겠다.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서로 퀴즈를 내거나 20고개를 넘거나 아니면 토론의 주제로 가져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얘기가 사실 풍성해집니다. 만약에 우리 애터미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이 숫자를 보면서 맞춰봐 하게 되면 굳이 사업 얘기 안 해도 이 안에는 차전자피를 우리가 소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습관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소개할 수도 있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게 하는 포인트 될 거고요. 조직에서도 각각의 이런 어떤 그룹에서도 이걸 가지고 재밌게 얘기하고 공부하게 되고 깊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만든 3줄 노트를 가지고 사람들이 토론을 하거나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 내가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 노력하고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이 습관 만들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항상 얘기할 때는 나 지금부터 공부한다고 여기저기 알려라. 그러면 너가 한 말 때문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이런 습관을 만들고 있다고 얘기할수록 여러분들의 습관을 만들기는 훨씬 더 안전하게 완성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살면서 삶의 부산물이라는 게 생깁니다. 영어로는 바이 프로덕트, 뭐 스핀오프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삶의 부산물은 되게 감정적인 거, 정서적인 거, 마음의 상처, 부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찍어 누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소하지 않는 집에 만약에 살고 있다면 아마 너무 불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방에 어떠한 쓰레기가 있는지를 1번 주방 쓰레기, 2번 생활 쓰레기, 3번 화장실 쓰레기 하면서 다 기록을 해 놓으셨다면 스트레스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는 겁니다. 적는 순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안 적게 되면 도대체 이제 나의 생활 쓰레기가 어디에 이게 산재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히 눌려 있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 그럽니다. 내일은 치워야지. 내일은 치워야지. 하지만 못 치웁니다. 왜 못 치우느냐? 내 머릿속에 모든 게 딱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산물을 없애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적는 겁니다. 3줄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단순화되고 스트레스도 없으면서 멋있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제가 어떻게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세 줄 노트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세 줄 노트로 저는 매일 저를 개발했고 성장시켜서,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병원에서도 제가 한 번도 화를 안 낸 그런 스텝이고요. 여기 회사 와서도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화를 안 내면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연구나 아니면 교육이나 행정이나 경영이나 이 모든 거 어떻게 가능했냐? 다 세 줄 노트입니다. 결국은 세 줄 노트가 나를 만들었고 바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거를 나는 혼자 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를 A케어에 이제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A케어를 보시면은 습관이라고 있는 항목이 있을 거고요. 아마 첫 번째 화면에 뜰 겁니다. 그러면 매일 여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세웠던 목표에 대해서 세 줄 노트를 적는 습관을 들이시면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재능적으로 여러 가지에서 최고의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세 줄 노트를 제가 일기를 쓰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하면서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착오 속에서 참 어렵기도 했지만 이 A케어 안에 정말 편하게 여러분들이 몇 번의 터치로 세 줄 노트를 쓸 수 있습니다. 정말 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를 쓰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에서 멋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신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과 교제도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공에 이르렀을 때 과거에 썼던 거를 쭉 보시면은 내가 어떤 여정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 겁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겸손함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직급자들은 과거의 나를 잊습니다.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더 나은 성공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지속적인 성공자는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항상 달고 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내가 섬기고 내가 세우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부분 나랑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돕고 우리 파트너들을 성장시키면서 더 나는 성장의 성숙의 완성의 그런 단계까지가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공을 꿈꾸시나요?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현재 나를 내가 변화시켜서 더 나은 나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적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뭔가 일을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적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자, 모두 끊임없이 적어서 성공해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